대화하는 거 다 녹음하세요. 불법 아닌가요?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이메일이라든지 문자, 카카오톡 이런 것들도 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.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아요. 다만 오늘은 제가 바른에서 민사소송을 할 때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증거에 관한 질문들을 추려봤어요.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이라는 건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걸로 성립을 합니다.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아요. 꼭 그 계약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약정은 성립합니다. 다만 서면으로 된 약정서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게 입증이거든요.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시를 해야 판사님이 믿어주시는데, 이런 서면 형태로 된 약정서가 없을 때는 판사님께서 당사자 말만으로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라는 서면 형태를 작성을 꼭 하는 거죠. 계약서, 차용증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법률 행위가 문서 그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를 처분 문서라고 해요. 법정 용어로. 근데 이 처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원이 그거랑 설령 다르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.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법률 행위가 있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.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갖기 때문에 사인하실 때 그냥 하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. 요즘 소송을 하다 보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약정 성립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라는 부분만 입증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오간 이메일이라든지 문자, 카카오톡 이런 것들도 다 약정 성립의 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. 다만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500만 원 빌려줄게, 알았어, 언제까지 갚아 정도의 내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서로 약속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, 사회 통념상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든지 몇 억짜리 투자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순히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아니면 전화 한 통으로 약정을 한다고 보지는 않잖아요. 그럴 때는 통상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있게 마련이고,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계약서가 없으면 그런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받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. 이메일이나 문자 이렇게 명확한 게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약정이 성립됐다는 걸 법원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. 간접 증거라든지 정황 증거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알바생을 고용을 했어요. 근데 내가 현금으로 예를 들어 급여를 지급을 했단 말이죠. 근데 이 친구가 한 1년 뒤에 그만두고 소송을 제기했어요. 법원에다가. 나 급여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.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 왜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?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 것들도 이제 간접 증거 내지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이 조금 사회 통념에 반한다,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심을 갖게 할 수 있으면 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죠.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죠. 이게 형사소송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. 위법 수집 증거는 재판의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. 근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개념은 쓰지 않거든요. 그래서 훔쳐온 서류라든지 몰래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. 법원이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고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, 문제는 그런 행위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든요. 남의 걸 훔쳐오면 당연히 절도가 되는 거고, 사진을 몰래 찍으면 또 그 자체로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. 당사자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가장 먼저 저희가 하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라도 대화하는 거 다 녹음하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. 상대방한테 동의를 안 받고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? 라고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, 내가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.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있는데 제가 몰래 거기다가 핸드폰을 두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을 하는 건 불법인데,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지는 내가 포함된 통화에서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거는 다 허용이 되는 행위거든요.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녹음.
하시는 거고요. 변호사들도 의뢰인이 주는 증거들만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진 않아요. 필요할 땐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거든요. 옛날 자료를 찾아야 될 수도 있고 뭐 논문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뉴스 기사를 찾아야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증거는 내가 이미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. 그리고 만약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증인 신청을 하는 거고,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싶다고 하면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한테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내는 방법도 있고요. 증거를 수집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건 상관없어요. 내 사건인데 제3자들끼리 서로 대화하다가 녹음된 파일을 뭐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해도 괜찮아요. 이게 약간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. 저들 사이에서도 그 녹음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녹음을 한 거잖아요.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고지할 필요도 없거든요.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이런 데 위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. 소장 낼 때 한 번에 다 내야 되는지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 유리하려고 낸 증거인데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도 있어요. 판사님도 굉장히 대노를 하셨고 그게 판결문에도 다 들어갔어요.